네, 월간 현지 시각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따라 유난히 더 뉴스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것만은 알고 가야 된다 한 뉴스가 있으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뭘 꼽으실까요? 솔직히 월가에서도 자기네가 이제 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국의 대통령이 좋게 보는 나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월가도 수익이 많이 날 것 같고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사실 지금 중국은 저렇게 관세를 막 후드려 패놓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구서를 보낼 걸 보내겠지만 그래도 좀 깎아줄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짜증이 나니까 질투 때문에 그런지 보도를 안 하는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요 거의 진짜 역사적인 정말 이벤트였어요. 근데 보도를 많이 안 일본 하긴 분이세요? 하죠. 일본 분이시냐고요? 아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뭘 또 역사적이에요? 자꾸 일뽕이네 저한테 네. 뭐 할아버지 친일파네 그런데 조상은 건드리지 맙시다 인간들. 할아버지 건드리지 마야 근데 이제 미일이 네.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인데 이제 네. 이게 한미였으면 좋았겠다 이 아쉬움이 담기신 거죠, 소장님? 지금 한미 정상회담 통화 녹취록까지 지금 오픈이 된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일본 오는 김에 우리 하나 잠깐 들러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80년대 해외 그 유명 팝스타들 국내 내한 공연 보면 다 한국을 솔직히 오려고 온 게 아니라 도쿄에 일본, 왔다가 이제 그 공연 기획사에서 야 비행기 타고 30분만 가면 여기 한국인데 거기도 한번 들려서 가자. 이제 뭐 이태원 온 김에 약간 경리단길에서 양꼬치 하나 먹고 가자. 약간 이런 기분으로 왔던 거였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온 김에 한국 좀 와달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에어포스 원을 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외국인들의 투심 더 꼼꼼하게 알아봐야죠. 오늘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LPL 파이낸셜의 라이언 데트릭입니다. 미국 휴장 직후 의욕적인 매수 우위 장세, 오후 들어서 거래량과 매수세가 증발했다. 소비심리 지표 호재 판정이 뒤집혔다. 이 양반이 저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 약간 흉내낸 것 같은데. 네. 역사 아니에요, 저 정도면? 셀카 잘 못 찍는 분들이 전형적으로 아재들. 이렇게 찍으시죠. 이렇게 잘 나오라고, 눈, 코, 입 잘 나오라고. 네,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만화 캐릭터랑 비슷한 네. 라이언 데트릭인데 우리도 익숙하잖아요. 이번 옛날부터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인터뷰에 많이 등장했던 분이고 맞아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오랜만에 장이 열었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연휴로 휴장할 때는 그 전에는 매도 우위, 그다음에 그 후에는 매수 우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욕적 매수 우위 장세로 스타트를 했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저렇게 꺾였는데 오전장에 그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던 소비 심리 지표 호전이 약간 판정이 뒤집어지면서 앞에 제가 글로벌 탑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중독자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 내지는 양적 완화 내지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얻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경제 지표가 좋을수록 오히려 시장을 패는 이런 식의 행태가 또 나왔다는 거죠. 사실은 이 지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심리가 저렇게 활발하면은 뭐 GDP도 그렇고 기업 실적도 그렇고 다 뭐 버틸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너무 낙관론이 퍼지면 트럼프가 무역 협상도 막 급하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연준도 또 관망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또 매도세가 나왔어요. 자해공갈 성격의.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저게 이제 5월 소비자 심리 지표지만 5월 초에 네.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집계한 거라 저렇다. 근데 뭐 기업 실적은 안 그래요? 그거는 전분기 건데 또 그걸 가지고 막 주가가 움직이는데.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2주 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또 아니라고 하는 거는 또 우습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오늘 마감이 된 그 이유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산 원화 표시 자산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네.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자산 분류에 있어서 위험 자산의 약간 상단 쪽에 들어있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크게 막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네, 오랜만에 막 하루 굶었잖아요. 그렇다고 막 급하게 비중을 채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네. 계속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 볼게요. 두 예. 번째, JP모간 니콜라우스 파나거스글로 2019년 증시 지난해와 같은 코스다. 무역 분쟁 강도, 달러 강세폭 주목, 연준 통화정책 오판 급락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 판단 있었네. 내리셨네요. 유동성 중독자가 여기 있었어. 이분이 그걸 원하고 있으신 거죠, 지금? 2019년 증시가
작년하고 지금까지 이제 1월부터 오늘 5월 29일까지 온 걸 보면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2018년 보면은 연말까지 좋다가 연말에 갑자기 박살났잖아요. 네. 물론 이제 10월 달에 잠깐 눌림목이 있었지만 금방 극복했고.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떤 요소가 움직였냐면 그때도 무역 분쟁의 어떤 이제 이 뉴스가 올라갔다 내려갈 할 때마다 증시는 이제 반대로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달러 강세가 이제 시장의 어떤 투심 바로미터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작년에도 장이 좋았으니까 연준이 4번이나 금리 인상을 밀어붙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도 연초만 해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러다가 글로벌 전체 경기 둔화되는 심각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하다가 증시가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고 그냥 금리 동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올해도 예상보다 그렇게 시장이 나쁘지가 않고 잘 버텨주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 동결로 지금 어쨌든 가고 있는데 이거를 또 이 사람은 약간 매파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말에 한번 시장이 박살이 나야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카드를 준비해서 내년 초에 금리 인하 꺼낼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그래도 적어도 3분기까지는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무역 분쟁도 협상이 좀 결렬돼서 관세가 부과되긴 했지만 작년에도 관세 부과 전이라고는 해도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재료로서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연준 금리 인하가 빠지질 않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몇 번째 코멘트에서 달러 예, 유동성을 찾는 그렇죠. 목소리들. 세 번째 것도 연준 관련이니까 한번 이어서 볼까요? 예, 머니버블 저자 겸 칼럼니스트 존 루비노입니다. 월가 작년 말 연준 금리 인하 저지 성과. 요거 금리 인하가 맞나요? 인상? 금리 인상. 인상이죠. 제가 저거 잘못 드렸어요. 예, 인상 저지 성과. 최근 어. 채권 금리 하락, 연준의 금리 인하 도전. 2분기 미국 GDP 둔화 현실화 시점 기대. 요분이 그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빨간색 아메바 무늬 넥타이를 네. 메고 계시는데 어쨌든 월가가 작년 말에 자해 공갈로 막 시장을 폭락시키면서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이 3번에서 3, 2, 1 빵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은 저지했지만 최근에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리세션 공포를 자극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그렇죠. 위에는 인상, 아래는 아래는 인하. 네. 그러니까 인상을 막았으니까 이제는 인하까지 몰고 가자. 우리가 이거 성공을 했으니까 인하까지도 몰고 갈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게 월가의 지금 잘 다짐인가요? 도전. 잘 공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표가 좋다고 해서도 그대로 보지 않고 이러면 안 할 것 같은데 라면서 그렇죠. 불안감을 밀어붙이는 이거 거죠. 마치 초등학생이 엄마 나 머리 아파. 그래 오늘 학교 가지 마. 얻어냈잖아요. 엄마 나 배도 아파. 돈가스 좀 사주면 안 돼? 돈가스 먹고 에버랜드 가. 그것까지 얻어내려고 도전하다가 이제 몰매를 맞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고 맞고 이제 울면서 오후에는 또 학교까지 가야 되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초등학생 안 같지 네. 않았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이거는 거의 건달. 건달이요. 네, 엄마가 무서워하셨을 엄마한테? 것 같은데. 들어눕고. 근데 결국은 오후에 학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안분지족의 어떤 이제 특히 이제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네. 지금 양적 완화기는 누가 봐도 아닌데 그렇죠. 이럴 때는 몸을 사려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증시에 대한 위쪽 모멘텀은 사실 금리 인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게 유동사 중독자분들. 그러니까 네. 중독자가 뭐 이거밖에 기다릴 게 없으니까 여기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받아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번엔 보시는 건가요, 소장님은? 아니 연준 의장도 얼버무리는 이슈를 나한테 자꾸 밝히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아니, 알아요? 자꾸 뭐 돈가스 비유하시면서 하시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소탐 대신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당장 돈가스 한 입 먹었다가 네. 이제 그게- 오후에 학교 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건 또 감안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오늘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누아 아시안 디펜스 월간지입니다. 화웨이 안드로이드 대체 PGR 개발. 동시에 중국 군대 MS에서 리눅스로 대체 고려하고 있다. 현재 70% 의존하고 있는 보안 문제 리스크 고심 중. 예. 요거는 네. 그 안에 있는 PD님 말고 우리 셋 다 문과충이니까 네. 간단하게 이슈를 끝내죠. 지금 뭐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미국의 뭐 구글 안드로이드, 뭐 인텔 뭐 등등 다 화웨이를 보이콧하겠다고 동참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화웨이는 그래? 안드로이드 들어와서 안 써 이러고 좀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웨이 폰 가진 사람들은 안드로이드가 여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거 그
업데이트하면은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안드로이드에 접속이 안 돼요. 네. 지금. 아, 그래서 이제 갤럭시로 많이 넘어온다고 하는데 네. 동시에 중국 군대도 지금 운영 체계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체계에 거의 다 보시는 대로 70% 의존하고 있는데 이거를 리눅스 로? 라이벌 회사인데 리눅스로 대체할 걸 고려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화웨이 밴도 그렇고 그동안 중국이 이런 백도어나 아니면 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그 안보나 이 정보 기밀 같은 걸 많이 탈취해 갔는데 네. 결국은 거기에 다 파이프라인은 미제가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자기네들이 털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으려고 해도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서로 물고 묶이는 사이인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업체 뭐 어디 이제 직원이 네. 자기가 정보 많이 알아가지고 맨날 이제 약간 뭐 한두 개씩 이제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CCTV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운영 있다. 체제를 미국 거를 안 쓴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고 중국 거를 쓴다고 해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해킹 문제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아직까지는 되어 있기 완성형이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아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얼마나 이게 허망한지 황망한 주제인지를 얘기해주는 기술자 네. 역시 그 기술이 있어야 밥 먹고 산다는 얘기를 우리 할머니 얘기를 또 떠올리게 하는 아저씨. 이과를 갔어야 되는데 아,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가로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월가 인터뷰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자,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골고루 커버해봤네요. 예 김익 소장이었습니다. 뭔가 화이팅. 화이팅!